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중국어에서 우리 상단에 보시면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달 사급 시험 보신 학우님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9월 20일 총평 강의까지 같이 꼭 복습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월 22일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9월 22일에 전체 시험은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듣기 시험에만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었고 쓰기 시험에만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에 나왔던 어휘들이 독해에 나오고 독해에 나오고 있는 어휘들이 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더 총평 강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듣기와 독해, 쓰기에 전반적으로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최소한 3개월분은 꼭 반드시 보고 가셔야 한다는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듣기에 나오는 어휘가 독해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독해에 나오고 있는 어휘가 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기, 독해, 쓰기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모든 어휘들이 관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휘가 탄탄해야지만이 사급 공부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어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휘를 제대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9월 20일 듣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을 딱 보고 나왔는데 학우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듣기가 잘 안 들리더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듣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높은 중이었는데요. 우리 학우님들이 체감했을 때는 상중, 아예 높은 상은 아니었지만 중에서 조금 높은 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급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선생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어는 결코 단어만 외워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1200개 단어 강의에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 덩어리 표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다음 10월 보신 학우님들 이런 덩어리 표현 반드시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독해는요, 일반적으로 독해제 일부분이 조금 쉬운데 생소한 한 3개 정도의 어휘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중은 아니고 아주 조금 높은 중으로 책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독해제 3부분이 지문이 좀 길어졌고 내용이 조금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중은 아니고 높은 중으로 해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쓰기는 쉬웠어요. 여러분 쓰기가 보통 5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 아니고 전부 다 선생님 프린트에서 5개 적중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쓰기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 듣기 제1부분 동일합니다. 상반되는 내용과 바꿔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5대5 이렇게 골고루 나오거든요.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5문항 나왔고 상반되는 동작에 관련된 문제가 5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듣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그랬죠. 왜 어려웠을까요? 문항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기 제2부분과 3부분은요. 듣기 제2부분은 15문항, 듣기 제2부분은 20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35문항인데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몇 문항이나 지금 출제되었습니까? 이번 시험에 24문항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는 보기에 지문이 길어요. 여러분께서 듣는 것도 어려울 텐데 듣기 전에 지문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해석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보기를 이해하고 듣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덩어리 표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는 4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5문항 중에 여러분 이렇게 절대다수 28문항이 구체적인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다.
제가 매달 모든 총평에서 강조해드리죠. 해커스 교재 베스트셀러인데 그 중에도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고. 듣기 2부분, 3부분에서 합격 비책 3, 4, 5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듣고 가고 연습 문제 골라서 듣는다.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만 골라서 듣는다. 선생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요? 보기에 지문이 긴 것. 이렇게 여러분 치고 들어가셔야지만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22일에 유난히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어휘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9월 총평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8월 총평에서 이런 어휘가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해드렸던데요. 이번 9월에 다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끝까지 고수하다 지엔치 언급됐고요. 자기에게 잘 맞다适合自己 나왔고요. 자, 듣기와 독해 다 나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다 라이더지 나왔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라이보지. 듣기, 독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4급 어휘는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듣기, 독해, 쓰기의 전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거 쓰기 제2부분에 1부분에 나왔습니다. 쓰기 영역에서 대충대충 하다, 추신 이런 거. 이게 8월 달에 나왔던 어휘들인데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내심이 강하다 역시 나왔습니다. 나이신. 보세요. 그래서 총평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시험 보시기 전에 3개월분은 최소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왔고요. 자, 오늘은요. 덩어리를 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데 내가 카메라를 집에 잊어버리고 두고 왔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카메라가 사무실에 있다라고 했어요. 사무실입니까? 장소에 관련된 문제겠죠. 사무실이었습니까? 아니요. 忘在家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을 모르면 안 되겠죠. 어디에 있고 두고 오다. 忘在家里 이런 표현을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휘 부족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로 기억해야 된다? 덩어리로 학습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2019년 독해에 나왔었어요. 잇따라라는 의미인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있죠. 듣기 시험에. 경찰이 잇따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덩어리로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接着了解情况. 맞아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가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계속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일치.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재료 자체가 어려워요. 이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듣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독해에 나왔던 제시어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接着了解情况이었고요. 자, 그들은요. 또 동일한 방향의 차를 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방향이 달라서 이 여자는 이쪽으로 가고 남자는 저쪽으로 갔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상반되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왜 이걸 덩어리로 설명을 드리냐면요. 듣기에 나오면 다음 달 10월 하반기에 있는 시험에 方向이라는 제시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상반되다相反이라는 제시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상반되다, 方向相反까지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요 중국어를 중국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향상된 정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디가오는요 2번이나 언급됐어요. 듣기 시험에서 향상하다, 디가오. 그래서 디가오더 헌콰이라는 덩어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일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디가오더 헌콰이 제발 덩어리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 자 그는요 가서 공연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나는요 굉장히 귀찮아서 공연 보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오히려 저녁에 집에서 음악 듣는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간주에 여러분 이 쌤이 요간주에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느낌이 있다. 한국어로 좀 살아서 해석하자면 느낌 아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간주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돼요. 느낌이 있다. 요간주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일치 불일치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일치. 이 사람은 공연을 가서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귀찮고 오히려 집에서 저녁에 조용히 듣는 것이 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일치. 이런 것들이 듣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자, 조금 이따가 생소한 단어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또 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험에 우회전하다가 나왔습니다. 우회전하다라는 것은 왕요과 아이가 있는데 종종 어떤 제시어가 나오냐면 주안이라는 제시어도 나올 수 있어요. 쌤이 왜 이거 설명할까요?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주안 역시 듣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회전하다 요주안 잊지 마세요. 요주안하고 누구랑 바꿔서 쓸 수 있다 여러분? 커브를 돌다 과이와 바꿔서 쓴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어디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독해나 쓰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말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그 다음에 필요하다. 需要.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쓰기 파트에 나올 수 있겠죠. 뭐 말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이런 거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정답이에요. 이 사람이 重新找工作 다시 일을 찾아라.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다양한 채용 박람회도 참가해서 다시 일을 찾아보렴이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시, 종신. 선생님이 오늘의 9월 22일 총평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면, 듣기에 나오면, 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꼭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일을 찾는다. 重新找工作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고요. 자,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있다가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킵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겠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稍微等一下. 여러분, 덩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안 들리는 이유는 앞에 조금 어려운 어휘가 딱 부과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약간 稍微 이런 어휘들이 나왔다는 거죠. 약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稍微等一下. 여러분 저는요. 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HSK 4급 강의할 때 1200개 단어 강의까지 일부 해드리거든요. 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HSK 강의만 안 해드려요. 일단은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稍微等一下, 덩 나오면 무조건 稍微等一下 이거 먼저 외우자 그래요. 입에서 나오면 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듣기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있다가 독해에 진짜 멋진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그것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稍微等一下 이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很厉害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리하이는요 첫 번째 대단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다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할인 행사를 심하게 한다. 할인을 심하게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打折很厉害.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여행을 합니까? 打折厉害. 왕복의 비행기가 500위안, 500위안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을 너무 심하게 한다. 打折厉害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竞争很厉害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신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만큼 총평 강의 자세하게 해드리는 학원은 어느 곳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꼭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인을 심하게 하다. 打折很厉害. 경쟁이 심하다. 竞争很厉害.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단어뿐만 아니라 뭘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덩어리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꼭 같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단문에서 여행 가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만리장성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올라가실 때는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쌤이 그냥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 덩어리가 독해에도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지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전기 절약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소한 일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듣기, 독해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다. 乱扔垃圾 덩어리로 외우세요. 여기서 乱은 엉망이 아니라 함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乱扔垃圾까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나왔던 거 당연히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덩어리의 표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SK 사업시험에는요. 듣기 시험에는 특히 어떤 표현이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와 덩어리의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학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듣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지난달 8월 총평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외곽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하우취.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시내를 뭐라고 할까요? 시취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나왔었어요. 징예. 자, 여러분 두 번 강조할게요. 왜 쌤이 두 번 강조하냐면 역시 듣기에도 독해도 다 나오고 있어요. 경험에 딱 나오면 그 경험을 쌓다가 그냥 나와야 되는 덩어리의 표현입니다. 지레이 징예. 경험을 쌓다. 지레이 징예. 경험을 쌓다.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에 뭐가 나왔냐면 에어컨이 자주 고장이 나요. 일치불일치 어떻게 났냐면 지금 에어컨을 산 지 1년도 안 되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이번에 오실 때는 잘 살펴주세요. 일치불일치 당연히 일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콩티어까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연을 뭐라고 할까요? 연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제시어고요. 쌤이 아까 만리장성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장청 이런 것들 언급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달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었어요. 과자, 빈간. 그런데 여러분 먼저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초콜릿 나왔어요. 그리고 북경 오리고기 카오야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1200개 어휘 강의할 때 데이 3에 가면 데이 3의 주제가 먹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뭘 외우라고 하냐면 당연히 만두 나오니까 만두 이번에 나왔습니다. 만두. 그 다음에 이번 2019년에 또 뭐가 나왔냐면 찐빵, 바오즈, 초콜릿, 巧克力, 과자, 빈간, 북경 오리고기, 베이징 카오야 이런 것들 무조건 외우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거 딱 나오면 이런 문장 쓰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나오고 이번에 카오야 나왔으면 딱 생각나는 문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들은 어떻게 여러분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 그리고 듣기에 가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家具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상에서 가구를 사는 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가구를 판다. 마이지아주 이런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덩어리의 표현 그리고 하나 몰라서 못 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명사들까지 같이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소 생소한 어휘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회전하다가 나왔었거든요. 요조안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우회전하냐면 우리 사거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십자도로라고 해서 十字路라고 합니다. 그래서 十字路口가 우리 사거리 입구예요. 十字路口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十字路口右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런 표현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독해제 이 부분에 억순 배열할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十字路口右转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 이 단어는요. 5급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속도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飞速发展 그러니까 어떤 단어랑 매칭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외곽 뭐 있었어요? 지하우취가 있었어요. 교회가 여기가 옛날에는 외곽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 일부가 되었어요. 시취. 그래서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하네요. 飞速发展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一天 하루 만에 이거양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같은 속도로 발전을 해서 매일매일 다릅니다. 一天一个样 학생들이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이런 게 듣기에 나오더라고요. 거의 5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一天一个样 매일 다르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언급이 되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HSK 공부만 하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뭐 기초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HSK 강의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스타일을 알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입이 열리고 그리고 문장으로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4급 공부하고 나면 와 진짜 문장 많이 외웠다. 나도 모르게 입에 감기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중국어의 실력이 提高得很快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단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자가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为了学习而学习. 여러분 진짜 HSK 为了学习而学习. 공부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국어 실력이 그냥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편이죠. 为了学习而学习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4급을 진정으로 고득점 합격 그리고 듣기도 잘하고 싶고 독해도 잘하고 싶고 쓰기도 잘하고 싶다면 오쌤이 드리는 그런 좋은 문장들을 입에 착 감길 만큼 많이 읽는 연습해 보시면 4급의 기초를 잘 다지면요 5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내가 기초를 좀 잘 다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为了学习而学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듣기였어요. 여러분 듣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냐면 지문의 길이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뭘 확보해라? 보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어휘양이 중요한 거예요. 보기에 나오는 어휘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기 확인하시고 듣기 들을 때 수러 위주로 그리고 덩어리 위주로 듣는 연습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가 되고 덩어리로 나오는 표현이 나오면 듣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독해. 이번에 좀 비교적 그래도 대다수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품사들은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요즘에는 어떤 품사도 많이 나오냐면 부사도 그리고 양사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예 쉬운 어휘는 아니었고요. 좀 생소할 수 있는 어휘들도 나왔는데 큰 소리로 셈하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이 어휘들은요. 전부 다 우리 단어장 1200개 단어장에 단어에 있던 전부 다 있던 어휘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동사, 比如 적중했고요. 자, 참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수업불려는요. 이번 2019년 상반기에 쓰기 제1부분에 나왔었어요. 보세요. 나오면 다른 영역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번 듣기 시험, 우리 독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더운 정도가 热的让人受不了 사람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이 예문이 나왔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왜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1200개 단어장이 다 있는 예문이거든요. 역시 독해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덩어리.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답이 술술술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다, 受不了. 자, 여러분 이것도 쓰기 제1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 이게 나와요. 真正的友谊 이런 것들이요. 이번에 真正的友谊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문제 푸신 분들은 真正的友谊, 요이만 나오도 그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아, 真正 이겠구나. 역시 덩어리. 진정한 真正이었고요.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得意는 뭘까요? 의기양양해하다.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옵니다. 得意. 자, 아직까지 의기양양해 하기에는 일러. 得意的太少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의기양양해하다. 得意. 자, 이거 8월에 쓰기 제2부분에 나왔었어요. 훌륭하다. 精彩. 선생님 진짜 많네요. 정말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멋지다, 훌륭하다, 다채롭다, 精彩 형용사고요. 자, 역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2019년에 앞에 이허 상자를 하나, 두 개, 세는 양사 뒤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되겠고요. 자, 앞에 딸에서는 바오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빈칸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아오즈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먹는 대상 덩어리로 공부하니까 바로 정답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요. 서로 돕다, 互相帮助.
서로 존중하다, 互相尊重. 서로 이해하다, 互相理解. 우리는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빵주만 딱 보면 당연히 互相 3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난다 어디 앞에 있었어요? 수라 앞에 있었어요. 난다 就没有办法吗? 이게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까? 설마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没有 앞에 자리 있으니까 부사, 설마, 난다. 그리고 마가 없어도 물음표 말문이 되었거든요. 의문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뭡니까? 정답은 난다. 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별표. 지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그 뒤에 명사가 나오고 양사입니다. 어떤 양사냐면 수업을 한 타임, 두 타임 세는 양사예요. 그래서 这节课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업이 딱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만 넣어주면 되겠다 여러분? 지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这节课学的内容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 양사 처음 나왔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라는 것은 당연히 쓰기 파트에서 나왔던 제시어고요. 그러면 이렇다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지혜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독해 제1부분에 다양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쓰기지 이 부분은 지난달하고 똑같았어요. 나온 접속사가 A일 뿐만 아니라 점층 관계를 나타내는 뿌진,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진관, 기왕 뭐뭐한 바에 지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호응 구조 외우시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독해제 이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독해 제3부는요. 다양한 주제의 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디지털 TV가 있잖아요. 디지털 TV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数字电视. 이런 고유 명사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시원하게 아 이게 디지털 TV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면 훨씬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数字电视 언급되었고요. 자, 그럼 독해에서 다른 것들은 다 무난히 풀 수 있었을 텐데 두 번 또 언급됐던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为止 언제까지 为止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서 한대요. 언제까지 한대요? 让自己满意为止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만족할 때까지 뭔가를 완성해낸대요. 做到让自己满意为止 그래서 이렇게 제일 문장 제일 끝에 언제까지 为止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독해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우리 장거리 뛰기 뭐 마라톤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마라톤을 할 때는요. 급하게 뛰면 안 돼요. 빨리 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觉得不难受为止 언제 뭐라고 어떻게 뛰어야 된다? 不难受 괴롭지 않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래서 觉得不难受为止 이런 게 지금 독해 파트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듣게 나오면 난이도 상상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为止 이런 표현들도 듣고 이런 편이구나 라는 것들을 못 써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듣고 이해만 해주실 수 있는 정도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는요. 오늘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한 학우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 정말 시간 배분을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독해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못해서 문제를 못 풀면 쓰기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이렇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앞에 문제를 못 풀었던 게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그쵸? 그래서 철저한 시간 배분을 훈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아닙니다.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빨리 뭐만 잡아라. 질문 먼저 확인하고 술술술 뭐 잡는 연습, 술어 잡는 연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강조해드린 몇 개의 어휘들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문형으로는요.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받자 구문과 빼자 구문과 비교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 수러문 총 6문항 나왔거든요. 동사 수러문을 포함한 7문항.
그리고 쓰기 제2부분에서는 여러분 선생님 제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프린트에서 5개 적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당. 상심하고 있습니다. 상신. 여러분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왜냐면 보통 피아노가 나오거든요. 깡친. 그럼 많은 학우님들께서 뭘 못 쓰냐면 탄을 못 적어요. 한 번도 탄이 언급된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는 탄광진이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웃기죠. 술목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의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 단강진. 여러분 충분히 작문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이점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차이점 선생님 그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북경 오리고기, 카오야 이거 나왔습니다. 오리고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쓰기에서 우리 동사 수러문을 포함한 어떤 유형의 문제와 특수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대 문장 성문에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이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 붙여줘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설령 어휘 모른다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취해가 들어가면 이 취해는 결핍하다, 부족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해 뒤에는요 단점,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취해 뒤엔 단점이에요. 자, 지우시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 나와야 될까요? 목적어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왔으니까 누구? 명사. 남동생의. 그러면 남동생의 뭐가 여러분? 취해된 단점이 입니다. 그 뒤에 다른 성분들은 다 어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로 누구 있습니까? 시. 그래서 남동생의 단점은 관용어 주어. 바로 입니다. 지우실. 그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第一的缺点就是太马虎了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취해디엔 이런 단어들 모르지만 더가 있으니까 바로 문제 넣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후 몰라도 타이 셔머셔머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후 대신 쌤이 아까 대충대충하다라는 형용사 누구 있다 그랬죠 여러분? 추신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마후 추신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지야 동사 나왔습니다.各종, 각종 나왔으니까 종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자주 누구 있어요? 장장.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 자주라고 했을 때 징장이 시험에 훨씬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징장. 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学校活动 뭐죠, 여러분? 학교 행사.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시험에 사회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 社会活动 이렇게도 대체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하다 수로 누구 있어요? 누가 참가하는데요? 무엇을 참가하는데요? 어떻게 참가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의 어순을 묻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타经常 대신에 장장, 참가 各种学校活动, 学校活动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社会活动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주 각종의 학교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他经常 혹은 장장 参加各种学校活动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에는요 무조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사 나오지 않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保证. 그러면 누가 뭐뭐 하기를 保证, 보장하다, 약속하다란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보장하는지 그 뒤에 긴 목적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허 나왔고요. 자, 술목 구조 나왔습니다. 完成任务. 원래 完成任务 술목 구조지만 누구 이하에서 保证이라는 동사 뒤에서 뭘로 쓰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목적어로 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타가 나왔습니다. 按时.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부사라고 했었는데요. 按时 제때의 별표. 여러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쓰기 제1부분에 나오면 어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듣기나 쓰기 제2부분, 按时 나올 수 있습니다. 제때에.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약속하는데요? 보장하는데요? 주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고요. 그 이하의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인물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합니까? 제때.
그래서 이 부사는 목적어 안에 있는 술목 구조를 수라리 꾸며주는 형태로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때 앞으로 이후로는 제때 임무를 완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보장했습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保证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他保证以后按时完成任务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6문항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꼭 동사 위주로 어휘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바자 구문과 빼자 구문과 비교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아까 지아오즈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로우 지아오즈가 나왔어요. 양고기 만두. 그리고 양고기 국은 여러분 양로우탕. 이런 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니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자, 쪼완 나왔으니까 완은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동사 별표 쓰기 제1부분에 나오면 어디 나온다? 듣기 쓰기 제2부분에 나온다. 붙다.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붙다. 그러면 어디에 부었어요, 여러분? 따오진. 어디에 부었어요, 여러분? 결과 쓰레기통에 부어라. 따오진 라지통. 자, 여러분 따오진 대신에 또 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시험에 나왔었어요.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결과 보로서 따오디아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진 장소 아니면 버려버려라 따오디아오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는 렁디아오 이거 나왔었거든요. 렁 대신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 따오라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디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 관형어 수식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이 무엇을 양고기국을 니바 저완 양로우탕 어떻게 해라? 쓰레기통에 부어버려라. 따오진 라지통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오진 라지통 대신에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따오디아오바까지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니바 저완 양로우탕 따오진 라지통바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자 구문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우리 특수문형에서 비교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년의 소루, 여러분 소루 나오면요. 제가 듣기 시험에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월급이 나와요. 꽁스가 나와요. 그래서 소루, 꽁스는 무조건 같이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입. 今年的收入 나왔고요. 자, 2배 나왔어요. 한 배입니다. 자, 누구 나왔습니까? 러가 나왔고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B는 개사구니까 개사구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 앞에? 수로 앞에. 여러분 학생들이 2배2의 표현을 제일 많이 틀려요. 2배의 위치를. 근데 중국어에서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어디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로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만 알고 하시면 바로 순배를 해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입이요. 今年的收入 작년보다 比去年 증가했어요. 增加了 그 뒤에 결과 2배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적중 한번 할게요. 한 사람이 장학금 보너스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양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양이란 단어가 요즘에 중요합니다. 보너스를 뭐라고 할까요? 지양진. 자,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올해 보너스가 작년보다 한 배 증가했어요. 어때요? 괜찮죠?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선생님이 드리는 예문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쓰기 제2부분 활용하셔야 돼요. 今年的奖金比去年增加了2倍. 그래서 收入, 工资, 奖金 뭐만 바뀌는 수준? 단어만 바뀌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자 구문 그리고 비교문 비교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쓰기 제2부분 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그림들은 워낙 선생님하고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매년마다 나오는 그림이죠. 이거는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18년 나왔고 지금 이번 2019년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요. 한 여자가 혹은 한 남자가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18년에는요. 한 여자가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림이 조금 선생님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그림을 넣어드렸지만 사실 시험에는 소파에 누워서 기지개를 쭉 펴고 있었어요. 어쨌든 당이 나와요. 그러면 기지개를 쭉 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잖아요. 쉽게 가십시다.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누운 채 쉽니다. 어떤 동사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연동문에다가 어떤 동작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운 채, 당저, 시우시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작문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나면 이거 위치 고민스러우면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사구니까 주어디 술 앞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가 소파에 누운 채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쉽니다. 他在沙发上躺着休息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他在沙发上躺着休息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제 동사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10월 시험 전에 이름제 동사가 나오는 그림들은 싹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7월달 시험에서 한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샤오즈를 학생들이 몰라서 선생님 잔소리를 좀 했었어요. 어떻게 사극 공부를 하면서 숟가락을 몰라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 안 해오셨으면 이 문제 못 푸셨을 거예요. 자, 먼저 두 개의 비슷한, 시험에는 비슷한 숟가락이 두 개가 나왔었고요. 자, 사극어휘, 무조건 나오는 명사, 차이점, 취비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취비해가 나오면 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쌤 한번 얘기할게요. 강아지 2마리 나왔었어요. 취비해. 그 다음에 휴대폰 2대 나왔어요. 취비해. 카메라 2대 나왔었어요. 취비해. 나뭇잎, 잎 2개 나왔어요. 취비해. 다 2개 나왔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문을 넣어드리냐면 이 2개의 명사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습니다.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없거든요. 이런 문장을 드린다고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도 있고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 2개의 숟가락은 그럼 명사만 바꿔주시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양사만 바꿔주는데 다행히 숟가락은 1개, 2개로 세니까 양사에서는 신경 안 써도 이번 문제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숟가락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这两个勺子没有什么区别.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문장들을 외워주셨으면 그리고 총평 강의를 통해서 숟가락만 외워주셨으면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작문해 보실 수 있었겠죠? 这两个勺子没有什么区别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区别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쌤이 아까 가오야 있었어요. 자, 쌤이 오늘 2개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우리 1200개 단어장에 보면 와, 이 레스토랑의 오리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쌤 문득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거 장문했어요. 这家餐厅的烤鸭真好吃. 진짜 맛있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这家餐厅的烤鸭真好吃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먹는 대상 나오면 선생님이 매달 드리는 프린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제가 만든 좀 드셔보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먹는 대상 나오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만두가 나오든 찐빵이 나오든 과자가 나오든 초콜릿이 나오든 오리고기가 나오든. 그래서 뭐 있었습니까? 大家快来尝尝我做的烤鸭.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넣어드리잖아요. 이 넣어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딱 하고 나오잖아요. 수년간의 시험을 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괜찮고 아래 있는 문장도 괜찮습니다. 大家快来尝尝我做的饺子, 包子, 饼干, 烤鸭 이렇게 대체해 주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였으나 막상 시험 현장에 가시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중요한 것들 서머리 해드렸습니다. 교재만 공부하시기에는 10% 정도, 20% 정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00개 단어장을 통해서 좋은 어휘들은 뭘 통해서 덩어리로 공부하시면 어디에도 여러분 듣기에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영역에서 선생님이 기초를 잘 다져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커슬라인의 너무너무 훌륭한 교재 자동발사 2탄 어떤 학우님이 여러분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제 HS 스케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선생님 총평 강의를 봤대요. 아무것도 중국어 1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총평 강의를 보고 자동발사 1탄하고 2탄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시작했대요. 근데 쌤 진짜 다행이에요. 1, 2탄을 공부하고 나니까 공부가 훨씬 수월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1, 2탄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시험에는요. 정말 1200개 단어장에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적중률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4급 바로 올라왔는데 너무나 공부가 힘드신 분들은 1200개 단어 보고 그리고 해커스 쓰기 먼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독해 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탄 기초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어휘 강의 플러스 쓰기 공부하시고 여러분 어휘 강의 공부하고 쓰기 공부하다 보면 독해에 오면 독해에 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양사, 계사가 있어요.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쌤 믿고 가세요. 그렇게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총평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시험 전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조금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루트가 있어요. 반드시 HSK 시험센터에 들어가셔서 해커스 어학원 우리 장소 지정하셔서 시험 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우리 듣기에 나왔던 일부 내용으로 선생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아올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시아올리를 칭찬합니다. 시아올리는 복습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남을 같은 반 친구들 잘 도와준다. 그걸 부모님 앞에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당신이 그에 대한 인정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선생님 그냥 머릿속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기초부터 그리고 HSK 4급을 2달 만에 공부를 하시고 진짜 고득점 합격하고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는데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중국어 실력도 향상됐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출 문제로 너무 잘 배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로 화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요. 자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2014년부터 시험을 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선생님 혼자 지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HSK 4급 시험을 보고 있고 총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우리 해커스에서 처음 중국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앞으로도 매달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마다 시험의 단어들이 패턴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인정을. 이 멘트로 쌤 오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谢谢大家你们对我的肯定 9월 20일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태풍 온다고 했는데 시험 보신 학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